승배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저는 이문교회 일단에 김종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원로 목사님은 백종대 목사님. 첫째 목사님이 백종대 목사님이신데, 후임 목사님이 김종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름 똑같네. 네. 다음. 이쪽에, 오늘 정동훈 목사라고. 네. 이신가? 여기가. 네. 거기서 지금 중등부만 담당하고 있는 교육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 나주에서 태어나서 호신에서 MTV까지 하고 전남대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 공부하고 있고 또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성품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서울로 이영수 박사님 한 2년 정도 목사님 2년 저는 한 오래. 네, 그래서 거기서 성품 공부하면서 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을 소통을 해왔고 부모님께서 저희 익산에도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순창도 오시고 왜 그랬냐면 제가 저는 이제 특수사역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강주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YMC 운동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YMC 운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익산에 이제 YMC 때문에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했고요. 주중에 그리고 순창에서 문화예술하고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YMCA를 나오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설립을 해서 청소년 이제 일들을 사업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인에서 이제 익산시로부터 그 지자체로부터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방과후에 아이들 돌봐주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틈새 돌봄, 돌봄의 틈새를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그 센터를 지금 2개 위탁 받아가서 운영하고 있고 주중에 그리고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 돕는 카페, 카페를 지금 하고 원래는 이제 청소년 카페를 했었어요. 전주 기획사에서 그러다가 지금 익산으로 넘어와서 다문화 시장 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특수사역을 하면서 이제 또 사역을 기반으로 두면서 교육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같이 시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원론적인 얘기들은 우리 성경 목사님들 워낙 한국 교회의 위기라든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목회, 마을, 최기학 총회장님한테 말씀하신 마을 목회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청소년 마을 목회 운동 쪽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경험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돌봄센터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작지만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가졌냐면 저희가 이제 방학비가 되면 정원 20명인데 이번 여름방학 때 아이들 28명을 받았어요. 28명을 받아서 그 아이들과 방학 동안 2달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근데 제가 왜 원래 정원 20명인데 8명 더 받았냐면
학교가 공사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발을 동동 굴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학교 돌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막 아이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계속 이제 문의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한두 명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28명까지 네,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자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아이들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교회가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같이 이걸 풀어주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일반인도 많지만 교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센터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원래 9시부터 제가 문을 어머님들이 출근하니까 출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머님들이 8시 넘어서 아이들 맡기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시 반부터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점심도 해결해주고 프로그램 해주고 간식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이제 퇴근할 때 일을 찾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마음 놓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밥만 먹고 가게끔 이렇게 배를 좀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 부모님들은 밥 걱정이 큰 거예요. 네. 이게 어린애들이 저학년들이 엄마 아빠 다 출근하면 다음에 그 2달이나 이상을 그렇게 점심을 한 개가 있더라고요. 라면도 한 개가 있고 김밥도 한 개가 있고 반찬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저희 센터가 2개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삶을 같이 사는 거죠. 1년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놀고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쉬고 있는 아이들 또 쉬고 있는 부모님들 전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 먹거리 돌봄. 어릴 때는 그렇게 유기농을 잘 먹이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됐는데 편의점에서 맨날 나를 먹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익산에도 보면 소년식당이 있어요. 소년식당이 있어서 아동식당, 아동 전용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는 부분 거기서 20명, 25명을 먹여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조리 공간이 넓어서 조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반찬까지 가가지고 반찬 사오고 밥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반찬가게 도시락 업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일산에서 청소년 운동할 때 밥차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번화가에서 텐트 치고 아이들한테 도시락 나눠주고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한 4년 있어요. 익산에서 2년, 전주에서 2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밥차를 하면서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가 밥차 이렇게 그 천막을 쳐놓으면 그 뒤에 누가 보냐면 하늘교회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그 부침개 전도팀이 있어요. 거기가 와서 붙어서 옆에서 부침개를 해서 어차피 전도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과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 해야 돼요. 경찰서하고 결합을 하는 장이 거예요. 열리네. 이쪽에서는 경찰 의복 체험도 하게 하고 또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청소년 수련관에 있었는데 아이들 동아리 버스킹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문화공유하고 지내는 동아리가 여기를 청도 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은 뭐 그때 당시에 뭐 옥시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 결합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길거리에서 링고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울 마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경험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이런 지역사회 아이들하고 좀 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고 결국은 직접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저는 이제 반만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시위에 들어간 편의점에 들어간 도시락을 만드는 그 익산 옆에 완주 공동에 이지푸드 공장이 있어요. 그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 근데 보니까 이 공장의 그 과장급으로 계시더라고요. 동생 친동생이. 근데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전국 그 전라북도 내에 이제 도시락을 시위에 이렇게 하는데 매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이게 남나 봐요. 100개, 200개.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또 돈인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푸드뱅크를 가져가요. 주중에. 근데 푸드뱅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문을 안 열잖아요.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고스란히 돈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거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거기 도시락을 매주 받아가지고 했더니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냥 한 주에 뭐 120만 원, 150, 많게는 200만 원. 그 가격을 보니까 계산해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 도시락 가져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나눔을 했죠. 나눔 똑같이 해서 하고 차도 하고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밥차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모델에서 그 도시락을 이제 전주의 주례방교회 거기가 지금 하루 쓰고 있고 일요일 주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다른 요양원 목사님 연계해가지고 긴지에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갖게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사실은 요즘에 전단지 만장 뿌리는 한 명 오면 다행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관계와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는 방향성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YMCA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에큐메타 운동 가운데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었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같이 시민을 활동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YMC에 와서 간사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었어요. 마을 만들기.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야과교육도 하고 꽃도 심고 그런 것들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견학 가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이 자치하고 성장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여성이 살아야 뭐 지역이 산다, 마을이 산다라는 어떤 캐치플레이 가운데 그 여성 지도력들을 많이 키워서 여성 지도자 대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매주차 해가지고 계속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은 그 재원들을 다 지자체 예산에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YMCA나 법인을 하게 되면 장점이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저희 마을 목회 얘기 나왔을 때 조선의 세미나 몇 번 가보면 이제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협동조합 많으세요.
기업이 민간단체 만드세요. 법인의 산업을 만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와 예술, 체육,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교회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교회 예산을 마중물로 사용하고 큰 어떤 예산들을 끌어와서 같이 지역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번에 교육관을 한 70억 중축이죠. 네. 교육 이게 저희가 문당이 큰데 예배실이 좀 작아요. 옛날에 지어져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교육관을 4층으로 해서 200평에서 800평 이렇게 건축을 지금 2025년에 결의가 돼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관을 건축을 70억 예상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물론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다시피 갈수록 인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고 고령화되어 갈 거고 지금 담임 목사님도 통계를 해보니까 10년 전 교회학교 숫자가 지금 딱 10년 됐는데 정확하게 절반 50% 줄었다 데이터를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맞아서 좀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인구 자연 감소 현상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큰 건축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그런 논의가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사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저 익산 같은 경우는 온불교 성지다 보니까 온불교는 어떻게 연민하게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 땅이 있어요. 그 원대 옆에 그 땅을 시에가 기부 취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지어달라고 하냐면 뉴스 호텔, 청소년 호텔을 뉴스 호텔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익산에 큰 어떤 좋은 그런 호텔이 없었거든요. 숙박시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온불교는 기부 체납만 했는데 여기에다가 나라 돈으로 건물을 지어줬어요. 뉴스 호텔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자를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삼동회가 온불교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건물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운영비, 인건비, 다 사업비, 다 나라에서 100% 나가요. 그러면 이 호텔을 어떻게 쓰냐? 관광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온불교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숙박시설 세미나시키고 거기 쓰는 거죠. 물론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먼저 예약하고 예, 아무튼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아무튼 온전 참 이거는 나라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온불교가 쓴다고 수용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교회 분들은 교회 소유 내 거라는 게 좀 강하긴 한데 요즘에는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이제는 쉐어링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공간을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민간 청소년 수련관을 하면 어떨까? 저도 이제 YMCA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관을 했었거든요. 지하 1층, 2층.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운영비가 CRO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인건비, 사업비가 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돌봄센터라든가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같은 것도 다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수련 시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중에 그걸 활용도가 엄청 높아질 텐데 거기에 이제 하게 되면은 하물며 청소하는 문제도 이제는 건물 지어놓고 청소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 작게 저희 센터 돌봄센터 하나 그 20평짜리 상가에 있는 그 센터 하나에 누가 청소를 해주시냐면 장애인 일자리에서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해주고 저희는 그 일감을 제공해 주는 거고 급여와 그런 장애인들 해줘요.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와서 청소를 하고 가세요. 네. 저는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상가의 분들이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청소 안 하려고 건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게 해주니까 상가 분들이 다 좋아서 그분한테 막 맨날 뭐 사주고, 예,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한 2주를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나고 그분 안 오셔가지고 한인성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하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공적 자원들이나 프로그램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센터 운영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여기도 좀 넣어놨으면 PPT에 넣어놨는데 센터 하는데 예산이 예전에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그러면은 프로그램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평생활 습관에서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아요. 평생활 찾아오는 프로그램 늘배우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공모를 해요. 그러면은 강좌를 제가 예를 들면 그 반려식물 수업, 목공예 이런 수업들을 제가 실전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강사님 모시고 저는 장소와 인원만 모집하면 시에서 강사 파견해주죠. 예산 다 주죠. 재료비 다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저는 돌리는 거죠. 심지어 이거 하나고 또 다른 시청에서의 예산을 받아와서 청소년 뭐 바리스타 제 카페 하잖아요. 그럼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얼마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청소년 바리스타, 청소년들 진로 체험으로 청소년 바리스타 비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카페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저는 예산을 150만 원, 125만 원을 저는 받아와서 강사비 주고 재료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제 사업 중에 또 다른 사업들은 일반 제가 이제 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교육청 사업도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뭔 사업이 있냐면 마을 학교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마을이 학교인 거죠. 이게 배움 공동체, 이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배움성을 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단체라든가 일반 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업당 적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 4시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줘요. 공사업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10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그럼 저는 애들만 한 10명만 모집하면 그 사업은 또 진행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을 학교를 제가 2년 했었고, 올해는 늘봄 학교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아이들 방과후 돌봄을 학교에서 8시간 하겠다. 그 예산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익산시에서는 학교에서는 돌봄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는 돌봄하는 곳이 아니라, 보육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교육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꾸만 이 보육을 밖으로 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 마을학교 같은 예산은 같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뭐 하고 있냐면, 난타 장구교실 하고 있는 거예요. 난타 장구교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대상? 네. 저희 센터 아이들 대상. 아, 센터 아이들 대상? 네. 일반 아이들 모집해도 되는데, 센터 아이들로.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난타 장구교실을 재밌게 하고 있고요. 네, 일주일에 2번, 네, 그래서 4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뭐 행정 업무만 서류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예산이나 이번에 받은 돈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지금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지금 돌아가는 걸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청에도 그런 사업도 있어요. 비영 민간단체들 예산들. 그런데 어떤 프로포저를 기획을 하냐에 따라 하는데, 저는 이제 무지개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뭐 평화나 인권이나 뭐 생명,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문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워크숍도 하게 되고,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인생진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3년차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 아이들이 미래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강 했거든요.
임재성 작가님을 모시고 정우분이신데 이분이 진로를 우리는 뭐 검사해가지고 심리검사에서 진로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을. 그리고 뭐 체험활동하고 맨날 그런 드론이나 커피나 뭐 이런 쪽으로 제빵이나 이런 쪽의 진로를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하냐면 청소년 진로 교육을 책을 쓰게 미래 자서전을. 그래서 올해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연말이 되면 이 강사님의 강의들만 따라가면 연말에 자기 이름으로 책이 나와요. 자서전이 나와요. 근데 미래 자서전이잖아요. 왜냐면 시점이 언제냐면 85세예요. 내가 85세가 됐을 때 내가 이 어떤 그때 미래를 내가 하나 설정하는 거죠. 내가 아니면 뭐 회사, 아니면 뭐 작가, 아니면 뭔가 뭐 판사 같은 그런 걸 하나 설정해놓고 그러면 그 판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디 학교를 갔고 서울대를 갔었고 법대를 갔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 자서전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 거기서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럼 글 쓰려면 그 정보도 공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약간의 이제 창작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그런 미래 자서전 쓰기를 지난해 시작했어요. 이 예산은 한 600 정도 아이들 출판시까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청소년 글쓰기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제가 청소년 프리마켓에서 청소년 문화나눔 축제를 제가 지금 3년째 올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플리마켓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상상 플리마켓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플리마켓 아시잖아요. 아나바다 운동처럼 자기가 부스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음향 불러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애들이 공연하는 거죠. 지금 제 생각은 지역의 아이들 밴드, 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또 기독 문화 예술 활동가들이 많아요. 네. 저도 저희 교회 이번에 44주년 창립 44주년이어가지고 교인들이 소그룹에서 오카리나 뭐 색소폰 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 기독 문화를 지역사회에서 밖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공연을 그런 무대를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리마켓 안에 또 아까 장구 배웠잖아요. 저희 아이들 댄스도 배우고 단타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11월 4일날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11월 4일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고 과거 시험대라는 그 사업을 제가 올해도 이제 4회차인데 물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뭔가 실마리를 푸는 거잖아요. 물고를 튼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왜 이 사업은 뭐냐면 그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IB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식이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하버타 같은 그런 IB 교육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는 그 수능 제도의 그런 것과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 제도를 컨버전스 한 거죠. 융합을 시켜가지고 물고 과거 시험대라는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쉽게 말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주제가. 그러면 거기서 선배들 공부했던 거 가지고 뭔가 제시를 하고 문제 해결할 방안들을 세우는 것처럼 아이들의 시대적 문제에 아이들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기후위기 1위는 기후위기 이런 게 있고 3회 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관련돼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글들을 모아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00만 원 상금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 교육청 상장, 교육감상면 상장을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한테 자소서라든지 쓸 때 도움이 되니까 참여도 좀 많으시고. 그게 다 목사님 아이디어예요? 네. 막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은 거의 800만 원 정도 돼요. 도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한테 주는 예산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법인에 주는 건 아니고 기획자가 프로포즈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산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내년에 청소년 단체나 공무사업 예산 삭감을 엄청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청소년계에는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민단체 예산도 엄청 줄이고 있어요. 안타까운데 일단 이런 사업들을 저는 이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야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그거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제가 제가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사업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포스터를 만들어요. 이미지를. 미리캔버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밥자 플랫폼 했던 것처럼 모든 걸 이제 공유해줘요. 그 결정적인 좀 더 일반적인 것까지는 다 공유해줘요. 무료로 써.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문화의 관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지역의 순천에서 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직원에게 포스터를 만들라고 했어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미지를 막 그냥 갖다가 포스터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파파라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뭐 100 얼마나 막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좀 아니까 버텼어요. 끝까지 가면 상까지 가자. 그래봤자 벌금밖에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100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면 계속 굴려다니는 거예요. 경찰서 직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의 보상에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합의할 테니까 얼마야? 30만 원, 20만 원을 내가 합의했어요. 이렇게 합의를 받아서 이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 올릴 때마다 그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저작권 있냐 없냐 이런 거 요즘에는 이런 보통 포스터나 이런 SNS에 올릴 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파파라치가 성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유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쇄하거나 마지막 결정적으로 인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고급 그거를 받으려면 이제 가입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인 비영리 스타트업을 좀 하면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법인 운영하고 센터 2개 운영하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그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소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관이 그렇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지어놓고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 쓰기 위해서 70불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계획이.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나 교회 교육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사장교 3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본부중대장 하고 인사장교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행정을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가 이제 청소년 이쪽에도 있어보고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있어보고 YMCA 시민단체도 있어보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장교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형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너무 그 일반적인 청소년 어떤 일을 할 때도 중장기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중기 계획이 뭐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어요. 교육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장교 할 때는 우리가 주간 계획을 보고를 하잖아요. 대대장한테. 주간 계획 보고해요. 월간 계획 보고해요. 분기 보고해요. 그 다음에 반기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연말 보고를 해요. 근데 그런 행정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계획가 특별히 없지. 그게 제가 너무 이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2022에서 계획이 연간 계획이 뭐냐면 2022에서 2023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예술만 바뀌어. 프로그램도 뭐 절기나 뭐 이런 거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좀 건의를 했어요. 이 공간을 좀 법인해서 그렇게 교회 예산으로 다 짓고 교회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우선 제가 아까 돌봄센터 한다고 했잖아요. 2개를. 근데 저희 법인에서는 공간만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비 하고 기자재를 누가 주냐면 시에서 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리모델링비 5천만 원하고 기자재비 2천만 원, 7천만 원을 제가 이제 공모해가지고 받은 거죠. 그 대신 저는 5년 동안 이 공간 24평을 무상으로 내가 이산시에다 제공할 테니 그거 하나만 조건만 맞으면 7천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인건비, 센터장 월급과 그다음에 이제 돌봄기사 2명에 대한 월급이 100%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한 달에 이제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지금은 전기세도 저희가 이제 아동 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마음껏 써도 한 3,4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전기 통신요금, 인터넷 요금도 그런 복지 할인을 받다 보니까 기껏 해봤자 3만 원? 인터넷?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좋은 지역의 강사님들 해서 지금 프로그램 해서 마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 교육을 써요. 또 제가. 우리 권사님 교육학과 나온 권사님 계세요. 그럼 그 권사님 제가 채용이 시간당 4만 원 드려요. 40분 수업하는데 4만 원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제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 원대 영문과 나오셨어. ROTC 장교 출신인데 그분도 이제 놀이 영어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법인에 제가 2012년도부터 제가 계속 강사를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들이 한 10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셔서 계속 강의도 해주시고 성품.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님들도 지역사회 학교에 언어 개선, 아이들 욕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개선, 성품하고 한 것에서 시켜가지고 그 욕설의 문제를 이 성품의 언어로 해서 못 입혀서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원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원불교 사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좀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학교 좀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교사 무용론을 좀 주장을 했어요. 교사 무용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사는 필요 없다. 그냥 30년 군속 물론 그걸 바라고 일하시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하던 대로 그 매너리즘에 빠지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이제 리턴이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리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리셋을 시켜한다고 봐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 앞에 다음 세대 위기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다음 세대 위기라는 게 검색해보면 거의 30년 전부터 나왔던 단어예요. 한국교회 위기다. 다음 세대 위기라는 단어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그 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위기래. 그러면 우리가 위기인 줄은 그래서 예전에 더 큰 위기고 그리고 위기인 줄 알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죠. 더 큰 재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재앙 수준인 것 같아요. 유럽의 지금 교회들이 알다시피 건물 너무나도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팔려나가고 있고 교인들이 있고 한두 명 있고 심지어는 성직자를 수입이 오잖아요. 제 상태에서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저희 국문교회 그래도 교재가 익산에서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하거든요. 신강교회에서. 그런데 저희 교육자를 못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최근에 전도사님, 저희가 전도사님 몇 분 계시냐면 유치부 전도사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교육 전도사님이 6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님들이 4분 계시고 그런데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2분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냥 사역제가 있어서 옮긴 게 아니라 목회는 안 하겠대요. 신정까지 나왔는데 목사는 잘 맡겠대요. 이 MZ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물론 저는 이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런 사명감 없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 라는 한편 들면서도 너무 현실이 아예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그래서 그 친구 둘이 아예 한 친구는 일반 캐디하는 디자인 건축 쪽으로 넘어갔고 한 친구는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걸 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또 신학교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고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다음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 이렇게 했을 때 목회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젊은 전도사님 앉혀놓고 목회를 안 하려고 이제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앉혀놓고 네 시대 때는
무조건 너 모셔달라. 뭐 참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도 다 모셔갈 거니까 목회해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시는 한 군데 명령 말고 두 군데서 오라 한다. 두 개 맡아라. 제가 첫 장기 그렇게 했거든. 네. 첫 장기 때 2개를 맡았어요. 77년 날. 교육자 없는데 그 시대가 좀 회복이 된 거지. 그래서 저도 기대해요. 나이 상관없어. 건강하고 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들과 지금 사실은 최근 이제 세미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년 2024년에 대한 교육 정책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다시 리셋해보자. 제가 나름 저는 결이 일반 정통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 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그 80년대, 그 90년대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 때 교회학교하고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전도가 뭐냐면 선물 주고 먹을 거 줘서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영도력에 비교해서 먹는 데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저는 이제 새롭게 좀 뭔가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나름 교육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음총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데 고등부 현재 출석이에요. 지난주 출석이 고등부는 20년대예요. 네, 근데 저는 60년대예요. 중등부 출석이. 제가 올해 행사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2명까지 제가 찍었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찍었지. 정확한 거예요. 네, 한 2번 찍었어요. 박수 쳐줘요. 한 번은 대단하다. 100삼겹살 대회라 해가지고 과감하게 삼겹살 대회 한 번 한 거예요. 네, 삼겹살 대회 했고 한 번은 이제 볼링 대회 해가지고 네, 대골대골 볼링 대회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리듬 챔피언 올림픽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찍어 올렸는데 저희들이 교사 너무 오기도 하고 물론 교사들의 그걸 다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친구 따라 와요. 네, 막 오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뭐 오떡이어 데이, 오병이어를 좀 패러디 해가지고 떡볶이 데이를 오떡이어 데이 이게 뭐냐면 복음을 이게 시대의 언어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거를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 저는 그래서 왜 성품 교육을 했냐면 이제는 이 성품이라는 교육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서울로 강조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로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어져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핫한 교회 있잖아요. 아주 뭔가 이 시대의 MZ세대, 알파세대의 아이들의 코드에 맞는 교회의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고민한 지점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필동적인 거예요. 모태신앙 아이들이 너무 신경이 뭐냐면 저희 9시 예배 드리잖아요. 중등부 그 9시 예배 드리는 애들이 그냥 와요. 좀비처럼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또 그냥 가요. 근데 그 애들이 왜 좋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무용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학교 교육도 이제는 우리가 아까 바칼로레아, 아이비 교육, 그 다음에 하브루타 교육 어떤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가 다 해요. 근데 교육을 오면은 완전히 무슨 좀비가 되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기회도 안 줘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사 없는 날에 그럼 저희가 그게 저희 중등부에서 유일하게 아이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예배팀을 스스로 애들이 콘지 짜고요. 애들이 지낼때 와가지고 악기 연습해가지고 찬양 예배 하는 거 하나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 하나인데 아니 요즘에 이제 제가 내년에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최근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아이들이 메시지 선포해요.
메시지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선교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설교해야지, 목사가 설교해야지, 애들이 그럼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예배도 드리고, 사실은 학교 처치 스쿨도 애들이 하고, 그런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거든. 애들이 학교에서 그 시간대, 점심때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면은, 목회자도 일방적 선포,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또 복습도, 그것도 목사님 설교 받아서 또 한마디 얘기하고, 그리고 10분 하고 애들 가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이 168시간 이 1시간 하고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강의 강의라기보다도 교회 학교가 왜 생겨났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1780년대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스 이 선교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 학교가 출발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에 이제 부흥기 가운데 아이들이 방치돼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애들 가르쳤는데 그 시간이 뭐냐, 몇 시냐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에는 뭐 성경 읽기, 찬송, 교육, 뭐 영어 공부 이런 교육을 했다. 이게 기독 대안학교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대안학교 얘기도 들어보고 그 선교사님 그죠, 선교사님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기에는 내가 역량이 안 되고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온전히 헌신해야 돼. 산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말 교회에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서 애들 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도 12시 한 것처럼 그 소수의 아이들만 지금 목말라하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저 교회가 너무 편해요. 우리 교회가. 왠지 아세요, 목사님? 토요일날 오라고도 안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회의 한 번 해요. 노터치 알아서 뭐 올 일 있으면 와서 뭐 준비할 게 있으면 와고 자유롭게 해요. 네. 좋은 교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교육목사 걔가 있으셔가지고 교육목사님이 매주 회의하고 막 했었는데 막 젊은 그 친구들이 막 아까 그만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자가 안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위기감을 느끼셔가지고 교육목사님을 내려놓게 하고 담임 목사님 직접 이제 교육 담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해라. 가령 있으면 오지 말고 있으면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나랑 회의하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끝나면 또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보고서 내고. 그럼 또 다 없애버렸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라.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주일날 아이들 찬양하고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주보만 보러 가서 출근 시간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늦게 오든 그냥 가서 주일 준비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9시에 딱 끝나잖아요. 그 뒤로 또 할 일이 없어요. 6명의 교육자가 있는데 초등부 목사, 그 중에 교육 목사님 3분 계세요. 그리고 전수사에 나머지 3분. 그럼 이분들 뭐 하냐? 그냥 예배, 자기 부서 예배 끝나면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뭐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후 예배 때까지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이제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너무 좋은 일이죠. 아니, 저는 좀 그게 적응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시골에서 고창에서 교육전을 했었는데, 여수에서 하고, 신인철 목사님께서 했는데, 진짜 그때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아침, 제 강주에 살았는데, 신혼 때, 여수까지 그때는 길이 안 나죠. 2시간 가요. 그러면은 9시에 조회가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 부교육자. 그러면 7시,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 2시간 차 타고 토요일날 가요. 출근하고, 그러면서 줄 주고, 운전하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그때는 방송실도 하고, 노동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자요, 지하에서. 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자고, 또 새벽에 나가서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인데도 앞에 일부 예배 찬양도 하고, 오후에 찬양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 끝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9시
그러면 온전히 토요일 9시에 와가지고 주일 9시에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집에 돌아가면 11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전도사 때 했는데, 지금 너무, 왜냐면, 이제 오냐오냐 하는 거죠. 그만둘까봐. 큰일 났다. 그래, 오냐오냐 하다 다 그만뒀네. 예. 그 정도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일도 안 시켜요. 일도 안 시켜. 뭐도 안 시켜.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주일 학교를 말 그대로 주일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바꿔서 아예 제가 그 돌봄 세트 하는 것처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30분 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선생님 아이들한테 무슨 강의 할 거냐, 교육을 담당하시고 암송 담당하시고 쓰기 담당하시고 읽기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취업도 담당하시고,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기독 우리 지정의 어떤 지성과 영성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기독교 플랫폼, 그러니까 그 정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 혼자 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인들의 어떤 재능 기부가 됐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를 끌어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거를 종합적인 그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거기 안에 캠프도 가고 거기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단편적인 그냥 행사 위주로 해치우는 듯한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자기가 한 5분 정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스피치 한다든가 요약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 말씀 한 5분 10분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융합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매주 담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메시지 선포해야 이런 것들도 좀 하고, 또 목사님 장로님 하셨던 끼리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또 토요일 아이들 찬양 연습하거든요. 1시간은 또 가요. 근데 그거 말고 아이들 모여서 기도도 같이 스스로 하고 기도 제목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신앙이 이제 엄마 아빠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엄마 아빠의 신앙, 모태 신앙으로 아이들 가요. 그냥 와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와주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물론 이제 저희는 그 아이들 전체가 다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의 그 아이들이 마중물이 될 것이고 불씨가 될 거라 생각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이 이제 그런 커리큘럼으로 특별 프로그램에 돌아가요. 예배 말고 나머지 돌아가면, 그럼 쟤네들이 섬기고 걔네들이 봉사하고 있고. 제가 놀라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남자에게 이걸 수련했다고 특이하게 보고 싶어요. 남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율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절대 안 해. 네. 근데 걔가요,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최근에 이제 수련을 갔다 온 뒤로 걔가 이제 예배팀에 들어와가지고 율동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상용운동이잖아요. 미친놈이 하나 있으니 그 옆에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붙더니 갑자기 또 두 명이 붙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이제 여자애 2명, 남자애 1명. 걔가 샌들이 쓰고 남자 여자애들 사가지고 이제 율동팀이 생긴 거예요. 중학교 예배, 중등부 예배. 그래서 지금 교회다닐 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 보면서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행복하게, 물론 이제 애들은 안 따라요. 나머지 애들은요. 쳐다만 보고. 네, 원숭이 동물 구경하듯이 하는데, 그러나 그 변화가 애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중부대학교에서 오병이어 캠프를 갔다 왔는데, 제가 오병이어도 저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인기, 1,500명이 거기다가 강당을 집어넣고, 새벽 2시, 1시까지, 잠도 2박 3일 동안 제가 한 2-3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말씀, 아무튼 이걸로 계속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캠프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 처음으로 걸린 거죠. 제가 몇 년이 참 좋았는데. 아무튼, 그때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애들 중에 3분의 1이,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PC방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도 얘들 놀러 온 줄 이게 수련회가 키타 배고 왔더라고요. 수련회 간다고 하는데 캠프한테 놀러 온 줄 알았어요.
겨울철에 또 놀았거든요. 쫙 메고 와가지고 놀라고 했는데, 이거 맨날 기도만 하는 말씀하고, 찬양을. 근데 걔네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얘네들은 들었고, 믿겠을 것이다. 물론 걔가 막 방언받고, 이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그 한두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이게 그게 이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미친놈은 아무튼 그 아이 때문에 지금 교육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요즘 위로부 같은 찬양팀 중에 마커스, 위로부 막 이렇게 요즘 찬양팀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디어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건데 특히 이제 위로부 찬양팀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친구들 그 공연이 아니라 그 집회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서클이에요. 걔네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 서로 마주봐요. 그리고 이제 회중들은 동그랗게 이렇게 마주보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구도조차 이게 구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게 변화가 생겨나는 거지. 제가 예전에는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이에요. 나는 알고 있어. 너희 들어야 돼. 일방적 선포예요. 내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피스 모모라고 해가지고 유엔 평화대학교 나오는 어떤 이하영, 김나영 대표님 하는 피스 모모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워크숍 한번 YMC 때 들었는데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 때는 그 강의가 왜 워크숍이 너무 기억나지만 그 강의 때 강사님이 하나도 생각 안 났어요. 그 강사님이 존재는 없어요.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총매제예요. 훨씬 더 있대요. 선생님 어땠어요? 어땠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하고 강요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돕는 배필로만 애제들잖아요. 돕는 배필로서만 그렇게 촉진해줘요. 네, 촉진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안 있는 것, 사실 교육이 그거잖아요.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서클로 앉아가지고 계속 그 레크레이션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교육의 정확한 목적을 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받으면서 그 뒤로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할 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동그랗게 뭘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레크레이션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끌어내주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동부 예배도 구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바꾸고 싶냐? 그 위로부처럼 애들을 우리가 이제 센터로 들어가고 우리는 강대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항상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안을 해주고 나면 들어가고 결국 이게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서로가 서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런 식의 좀 예배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좀 다양한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에 좀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1만 성도 파송하고 그다음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동목이 뭐냐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서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은 뭐냐면 목회자의 첫 번째 동목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표현. 왜냐면 목회의 그 절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새해 한 해 그 새로운 그런 문화와 새로운 수업들과 새로운 어떤 스페이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융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과감하게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의 한국교회 안 됐잖아요. 30년 전부터 이게 했으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아예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리셋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 문점에서 한번 전혀 다른 이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제가 실험해본 게 그거예요. 교회 교회사가 없어.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설교도 목사님이 하네. 아니, 그 실험이에요. 제가 의도적 실험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목회자가 반드시 그렇죠. 다 디렉트하고. 그게 왜냐하면 제가 에제르라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에제르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돕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물자가 떨어지고 총알이 떨어지고 의복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 의미가 에제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아이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싸우게끔 해줘야 돼요. 앞에서 믿음의 사유로, 신앙의 사유로 싸울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고, 그러면 내가 며칠 선포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얘가 그 역할을 하게끔 하고, 목사에서 듣는 얘기들은 그 역할을 도와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설교나 아이들 공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플랫폼 너무 잘 돼 있어요. PPT나 그 공과라든가 자동 없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얼마나 그거를 소화해내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거에 이제 싸움인 거지, 예전처럼 정보가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전들 좀 우리한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의 이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아까 소그룹도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게 참여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모든 이제 사업이 일반 사업도 있잖아요. 시민운동회가 주도적이에요. 참여적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제가 시 과장님이 익산시에서 부모 자격증 시대를 만든다 했어요. 시장의 공약이 얘기만 나왔어요. 이런 공약이 부모 자격증 시대를 만들라고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과장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연찮게 시에 들어갔다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공무원들 한 개예요.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부모급 시키고,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플랫폼에 올려놓고 동영상 시청을 하면 수료를 하게 되면 뭐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과장님한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계획서 쓰고 예산까지 다 짜서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강사 양성하십시오. 부모교육. 첫째 부모교육 양성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분 타드 트레이닝 시키십시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이분들 트레이닝 시키십시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문 그런 영역으로 해서 세분화 시키십시오. 전문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을 소그룹으로 운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소그룹,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7이라면 12명 정도 그 소그룹 모집해가지고 이분이 한 5주짜리 투자 진행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왜 소그룹이, 요즘에는 스몰 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왜냐면 돼지 딴 안에서 좋은 강의 들었어요. 하하하, 호호, 즐거워요. 유명하니까. 근데 나는 내 얘기를, 이게 없는 거죠.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구역예배나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그룹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부모 자격증도 주고, 부모 교육, 교과서도 만들고, 그래서 과장님 전국에 최초로 부모 교육 전담센터를 좀 하십시오. 익산에. 왜냐면은, 사실은 부모 교육은 너무 다들 중요시하고, 애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 자격증, 한번 검색해보세요. 부모 자격증 검색해보면 사설, 논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보신 게 아까 먹거리 들고 어린이 아동 식당. 제가 그거를 일본의 그 시민운동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서울의 강동구에서 어린이 저녁식당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다 식당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식당을 아이들이 보세요. 제가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엄마들은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거든요. 방학 때. 그러면 방학 때 일시적으로 교구들 돌아가면서 애들 점심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우리 지금 보면은 어르신들 하잖아요. 근데 다 퍼포먼스야. 1년에 한 번, 삼겹살, 짜장면 대회라든가, 어르신들 섬긴다고 삼계탕하고 한 번, 1년에 한 번, 고유주시식에 이제 퍼포먼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아젠다를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가 뭐냐, 그걸 좀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공간과 인적, 물적 자원은 많잖아요, 교육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활용하면 좋겠고, 그게 이제 쉐어링이 됐으면 좋겠고, 활용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모교의 목사님이 제 고창에서 처음에 사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뭘 하시냐면, 어르신들 급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한 번에 한 줄 알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알고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주일. 이 주일은 이제 교회에 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시에서 받아서 인건비, 요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재료비. 이걸 받아와가지고, 교회가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3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시냐면, 수요일은 수요 예배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고, 목요일은 왜 하냐면 노인대학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노인대학 하면서 밥 먹으니까 어차피 먹이는 거. 주일은 어차피 또 주일을 교회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밥을 3번 먹인다 해가지고 인건비 받고 예산 받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갔더니 확정돼서 하고 있어요. 식당을. 네.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역사회 교회가 어르신들 섬겨요. 노인대학 해요. 문화 교육해줘요. 그 다음에 식당 하게 되면 식당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맨날 그냥 땀 빨빨 흘리면서 이제 봉사만 하는데 월급 받아가면서 봉사하는.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이 최 목사 우리가 이제 예산이 마지막에 한 11월, 12월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연기할 수 없냐. 제가 밥차례 했습니다. 그 완주까지 가서 그걸 갖고 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전화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최근에 뭘 만들었냐면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시골교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법인 만드셔야 돼요. 법인 만드셔서 그러면 아까 그 노인대학 이게 시에서도 교회가 좋은 일 하는 줄 알아요. 도와주고 싶어. 근데 종교단체잖아요. 종교단체를 지자체장이 도와준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서울 이쪽에서는 법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안산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제가 엄청 많잖아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거기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회적 목회를 이제는 하고 있는 거죠.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패러다임과 방향성은 목회 철학은 맞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구현시키냐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런 행정적인 것들 원리도 좀 알아야 되고 그것도 좀 따라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기후도 관심 갖고 환경도 관심 갖고 원전수도 마찬가지, 오염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같이 ESG라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기업,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기업도 이제 돈 버는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윤리 경영을 하고 그런 ESG 경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착한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교회는 더더욱 이제는 그런 ESG 교육이 돼야 되고 같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회가 진짜 필요하다. 이 교회 없으면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는 위기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멤버로서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 큰 위기의 어려움에 저희가 못 찾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돌봄센터 하면서도 제가 최근에 교육을 들었는데 이 강사님이 돌봄센터 하면서도 뭘 하냐면 부모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부모 간담회. 학원도 아닌데 학교도 아닌데 부모들이 없나? 근데 이분이 교육 철학이 내가 마을 교육으로서 내가 방과후에 아이를 그냥 한두 시간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당장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부모 간담회를 해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 돌봄센터 모토가 뭐냐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예요.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속담을 좀 패러디하는 건데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8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같이 키우는 거예요. 교육청이 키우고 도청이 키우고 시청이 키우고 학습센터가 키우고 교회가 키우고 그렇게 해서 한 아이에게 다양한 입체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정의 그 신앙교육에서 이제 부모를 이렇게 떼어놓고 가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회복된 것처럼 이제 가장 강조할 게 뭐냐면 가정예배가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교재부터 해서 교회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매주 올려요. 열심히 한 번씩 가르쳐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 매일. 저희들은 각 부서마다 성경 읽고가잖아요. 추첨해가지고 아이패드 줘요.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마다. 성경 읽기를 매일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자기 거 있잖아요. 그 성경 읽기를 보여주시면서 매일 강조해요. 매주 강조하시고. 또 하나는 강조하는 또 하나는 가정예배. 안 빼요. 계속 드리라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정 미션의 날이 있어요. 그날은 뭐냐면 가정예배를 교회학교의 아이들도 매주 강조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사진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일이 공문교회 한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각 부서의 사진들이 매주 올라와요. 예배 활동 사진이 올라오고 새가족 사진이 따로 올라오고 가정예배 사진이 따로 올라오고.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사실 홈페이지에 와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요즘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아무튼 고집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봐요. 본인이. 그래서 물론 저희 수도 없는데 저희 이제 교육자들은 그거를 꾸준히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사다 역할을 가지고 예전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지금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좀 저희가 드리고 있고 아무튼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이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이제 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얼마나 기획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사들하고 아무튼 다시 리셋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럼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한번 융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새로운 어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저는 자꾸 이제 사역하고 그 결을 좀 저는 일단 제 목회를 저는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내용 기간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갈 거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지금 한국교회 인구 감소라든가 교회 교인수 감소되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 더 심해져요. 좋아지지 않아요. 죄송은 하지만 지금 이건 데이터 상으로 그래요.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가면 다 유럽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라든가 아예 이제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본질로 더 모공으로 이제 알고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강주나 지금 타협 현상이 많아요. 지금 교사들이 데모하잖아요. 공격이 이제 말다시피 완전 무너져 가고 있고 타협 현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는 배움이 있어서 그 학교 가야 돼? 학교에 대한 이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교육이나 대안교육도 종류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런 이제 현상들을 봤을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 홍수 속에 맛있는 게 없는 것처럼 너무 넘치니까 아이들이 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귀한 것이 없으면 가난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너무 풍요롭고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시대에 살면서 넉넉해졌지만 아이들한테 귀한 게 없어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거를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희 예산이 1년에 중등부 예산만 교육 보조금이 1,100이에요. 나머지 헌금하고 후원하고 또 저희는 후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뭘로 쓰이냐면 먹는 거, 선물. 그래서 저는 예산부터가 다 뜯어고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못 먹어서 애들이 교회 안 와요. 시대가 아니지. 전도하는 방식도 그래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도 저는 이제 등록비를 신방하거든요. 학교 갈 때 아이들 만나거든요. 학교길. 제가 센터가 아이들 그 학교길에 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목이에요.
거기만 있으면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또 앞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시간에 만났어요. 제가 다 털렸죠. 왜냐면 아이스크림 제가 쌌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영어에 뭐 굴비였듯이 와가지고 몽땅 들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몽땅 사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제 아들도 중학생인 거지. 그래서 막 그중 아는 친구도 있으니까 야 교회 와. 목사님 요즘 교회 바빠서 못 갔으니 그래서 갈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좀 그렇게 좀 다른 방식의 전도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볼링만 치는 가게도 있대요. 볼링만 치는 가게도 볼링 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저희 이산에 흑복쇼 쌓이고 왔어요. 쌓이고 흑복쇼 하고 왔거든요. 3만 명이 왔다. 3만 명이 모였다. 체육관에. 그래서 저는 은행 흑복쇼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주차장도 엄청 넓고 교회도 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 빌리는 거 한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교회에 뭐 물 있고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얘들하고. 내년에 한번 은행 흑복쇼를 겨울에 아니 여름에 한번 물 뿌려가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대잔치도 한번 했을 때도 저희 아들이 제가 왜 법인을 하냐면 제가 자원봉사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저희 단체가 솔직히 말씀 제가 예전에 혼자서도 청소년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원봉사 일감 올리잖아요. 제가 30명 올리면 30명이 다 와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자원봉사 시간이 중요했고 아이들 자소서라든지 생계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또 학교가 승인해줘요. 이 봉사활동도 학교가 승인하는 자원봉사가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자원봉사로 애들 모으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잔치를 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못하니까 저희 교회가 딱 풀렸을 때 그 타이밍에 그 어린이 잔치를 했는데 대박이 났죠. 그때 그 포켓몬빵이 아는 분이 그 산림에 있으셔가지고 포켓몬빵 그때 진짜 열풍일 때 포켓몬빵 500개를 저희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 그때 한 5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애들 포켓몬빵 하나만 한다고 뭉쳐온 거예요. 마술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경품 막 장로님들 뭐 자전거 막 메고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했는데 제가 그날 뭐 했냐면 자원봉사자 30명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랬지. 야, 너희 친구들 자원봉사 하시게 해라. 근데 친구들 다 용돈 냈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처음으로 문턱을 넣은 거예요. 그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행사에 자원봉사 하러 왔다가 걔가 교회를 다녀요. 지금까지. 이 친구는 뭐냐면 교회가 재밌는 곳이네.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왔다가 자원봉사 하러 왔다가 교회에 등록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지난주부터 토요일마다 센터에서 아까 그 글쓰기 한다고 했잖아요. 자사전. 거기에 한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저희 교회 애들이 한 2명 오고 그리고 이제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거기서 목사님 그분 강사님도 집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도를 계기가 되고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응원의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결국은 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디딤돌 역할을 해서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까 11월 4일날 그 축제 하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독 문화예술 단체 무대 다 올릴 거예요. 일반 것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애들도 와서 하고 국악 찬양도 하고 색소폰 연주도 하고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찬양을 노골적으로 틀 수 없으니까 저는 외국 CCM 아니면 뭐 피아노, CCM 피아노 반주곡을 저는 하루 종일 틀어놔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아이들한테 저는 그게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컵에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있고 뭘 경험하니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며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선교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 물론 제 부족함도 많아요.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제 아내랑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어중간하다. 경계에 있다. 경계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세속적이고 아니면 너무 탁월한 영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에 있으면 이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저희 사람들 만나서 예배하고 늘 설교하고 찬양하고 신방하고.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편지로서의 읽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게 뭐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또 살아보니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돈 버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진짜 아무튼 그래요. 네. 거기서 제가 저희 직원들이 이제 분명 직원이 단센터 저희 아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5명이에요 직원들이. 그럼 그들한테 제가 목회자인지 알고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돈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그 교회 가겠습니다. 뭐 이게 나와야 저도 간증도 하고 그럴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볼링을 좋아하는데 볼링 좋아해요? 네. 한 게임 해요. 우선 볼링에는 킹핀 있죠, 킹핀. 예. 킹핀을 때리지 않으면은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킹핀 1번인 줄 알았어요. 킹핀이 몇 번인 줄 아세요? 5번이에요. 1번 바로 뒤에 있는 게 킹핀이에요. 그래서 킹핀을 때리지 않으면 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킹핀의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매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사진 찍었어요. 뭘 인사하냐면 한 영혼을 주는게요. 그게 저희 주보 광고에서는 첫 번째 그 아이하고 외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는게요. 근데 우리 주유소 스카스아까 보면 목사님 나는 한 놈만 뺀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한 놈만 한 놈을 잡으면 그 미친놈이 그 율동하는 놈 있잖아요. 내가 그 녀석에 집중하니까요. 그 파는 거가 장난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80에 20 법칙이 있잖아요. 교회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일하는 거예요. 소수의 선교자라는 거잖아요. 그 20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훈련시켜서 그들과 교수님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좀 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대 복음의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입히는 위로부 같은 거 제가 엊그제 위로부가 익산에 내려왔어요. 전주에 내려왔는데 그 전주 한국 문화 소비 야외 극장에 몇 명이 모르겠는데 그 엄청 큰데 꽉 찬 거예요. 갔더니 저희들도 익산에서 버스 대절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남원에서도 오고 순천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위로부 공연 보고 찬양 그 집회하러 그 정도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2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찬양이 너무 젊은 감각의 그런 그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건 신기한 건 뭐냐면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게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멜로디가 그 젊은 아이들의 그 감각에 맞는 그 멜로디와 그 가사와 라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막 옛날에 막 그런 그 찬양 무조건 꽉꽉꽉 이게 아니라 그 강약구조와 그 세련이 되는 아이들이 그 전국에서 모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아이들의 언어와 지금 MZ세대, 알파세대의 아이들에게 그걸 터치해줄 수 있는 하이터치에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 성품이라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그 성품 교육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NGO 활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럼 지역사회 사회적 목회로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해서 융합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생각해서 또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성서적으로 해석이 문제잖아요. 얼마만큼 해석해서 이거를 이 같은 문화 예술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를 얼마만큼 그거를 그 복음의 옷으로 입혀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영성이 이제 필요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기술과 재능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성서적 그런 해석에서 옷을 입혀줘서 같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전신갑주로 이 어둠의 세력과의 이제 싸움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싸움을 제가 후전할 수 없으니 같이 이제 중보하면서 연대하고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다 연결해 유비코터스 시대니까 뜻만 있고 마음만 있고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온불교나 뭐 천주교 아무튼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우리 개교에는 기독교는 너무 이렇게 개교의식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연대가 안 돼요. 너무 목사님 개개인적으로도 역량이 있으셔서 좋은 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같이 조금만 연대하고 합치면 되는데 연합회 활동도 잘 안 되고 뭐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뭐 노회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참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흩어져 있어요. 재원과 이게 에너지들이 그냥 다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슬도 선물도 깨요, 고백 때. 조금만 이거를 깨가지고 가끔씩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물론 개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지역사회에 사실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를 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좋은 연대하고 같이 지금 기도운동도 지금 익산에서도 목회자님들이 다음 주에 예배할 기도운동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두서 없이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제 하는 일들 그냥 쭉 얘기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중급교 신방 가정 예배, 네, 중기도 그다음에 저는 그 아이들 동아리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해서 제가 그 아이들 보행 동아리 아까 그 예산 가져와서 발사 동아리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도 좀 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청소년 동아리 교회에도 청소년 동아리 있습니다. 지자체 도움을 예. 근데 지금 전 청소년 운동의 꽃은 뭐냐면 동아리거든요. 근데 동아리는 소그룹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큰 교회들도 소그룹이 너무 잘 돼요. 저희 족구 동호회도 하고 축구 동호회도 하거든요. 소그룹을 교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죠. 마지막 그 얘기할게요.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목사님, 부목사 나중에 뽑으실 때, 큰 교회들은 뭐,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 스포츠 목사를 뽑아야 돼요. 아니, 그냥 트렌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입에 있다. 뭐냐면, 이 목사님 하는 거 뭐냐면, 트레이닝 있고, 운동을 있고, 새벽마다 조기축에 가가지고, 물 딱 떠가지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해주고, 기도를 딱 씻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그걸 활용하잖아요. 접촉점이 생겼죠. 예, 접촉점이 생겼어요. 운동. 그래서 이 목사님은 축구하고 가고, 헬스도 가고, 뭐 해가고, 그 저녁에 또 동호회도 엄청 많거든요. 학교 체육관에요.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이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음료수 하나, 운동하는데, 해주고, 그리고 전도지 딱 주면,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삼아가지고. 스포츠 목사 뽑아야 되지 않나.